지은호가 매니저로 있는 카페에서 지내게 된 이지혁. 결국 두 사람은 사실상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한 거리감, 과연 일은 지켜질까요?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요? 본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전개에 반영됩니다. 그럼 화려한 날들 예상 시나리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모르는 척 지내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 사실은 가장 먼저 서로의 숨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다음 장면에서 무너질 것은 체면일까요? 규칙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이지혁은 커피숍 아지트 창고에 마지막 스티커 라벨을 붙이며 오늘을 자기 인생의 두 번째 첫 페이지로 마음속에 인주를 찍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도메인 등록 확인 메일을 다시 여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름은 맘대로 집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멋대로로 들리겠지만 그는 고객이 마음대로 살아도 집이 먼저 무너지지 않는 방식을 만들겠다는 뜻을 안쪽에 감춰두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뜻을 혼자만 아는 것이 조금 외로웠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커피를 들고 창고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야, 여기 냄새 뭐냐? 본드랑 야망이랑 섞인 냄새냐? 이지혁은 어깨를 살짝 올렸다 내리며 받아쳤습니다. 마침 잘 왔다. 드디어 모두 준비됐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너의 절친님 두 번째 인생의 첫 페이지다. 장난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그 문장에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선서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벽에 기대놓은 샘플판을 발끝으로 툭 건드리며 물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 맘대로 집. 마음대로? 거꾸로, 남이 마음대로. 둘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로 오랜 친구에게만 보이는 경계와 염려가 얇게 비쳐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번엔 내가 내 이름으로 잘 버텨보자.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은 보통 위로로 끝나지만 둘 사이에서는 오래된 서약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재가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오수정이 기다렸다는 듯 카운터 쪽에서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창고 안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혁 선배, 요즘 하루 종일 창고에서 뭐 하세요?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박성재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려나 봐요. 상호는 맘대로 집이라던데 이제 준비가 다 끝난 모양이에요. 오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인테리어 사업을요? 진짜요? 놀람과 함께 뭔가 단단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얼굴에 퍼졌습니다. 오수정은 곧장 지은호에게 갔습니다. 은호야, 지혁 선배가 창고 안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대. 지은호는 한 박자 늦게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단어 하나가 귀를 통과하자마자 가슴속에서 두 갈래의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놀람과 놀란 자신에게 향한 분노였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이 일보다 먼저 튀어나온 것을 알아채고 더 화가 났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아주 얇았지만 그 얇은 소리 뒤에는 자존심과 체면과 오래된 기억이 함께 스쳤습니다. 지은호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이지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지은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제가 여기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인테리어도 같이 하는 거 선배 아시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시작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노, 미안하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네. 미안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그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일하면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미팅도 밖에서 잡고 작업 시간도 겹치지 않게 조정하겠다. 내 일에 그림자 안 들이오겠다. 지은호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차갑고 필요한 합의를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대신 세 가지를 지켜주세요. 서로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아는 척하지 말기. 이 세 가지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감정이 일을 망가뜨릴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약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커피숍에는 이상한 침묵이 깔렸습니다. 서로 가까이 지나가도 인사가 없었고 필요한 말은 포스트잇과 업무용 메신저로만 오갔습니다. 컵을 닦는 소리, 분쇄기의 진동, 주문을 확인하는 짧은 예만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무사한 하루의 표정 속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는 커피 스푼을 정리하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야, 지은노,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중간에 낀 나는 아주 죽을 것 같거든.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여기서 감정이 다시 섞이면 일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선배도 망가져. 규칙이 있어야 서로 안전한 거야. 그 말은 단단했지만 말끝에는 스스로도 지키기 어려운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의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지혁에게 첫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쥐고 있던 사실을 결국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조감도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일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설계 디자인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탁하기로 마음먹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부탁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 가지 규칙이 떠올랐고 규칙을 떠올릴수록 같은 이름으로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다짐했습니다. 감정으로 가지 않겠다고, 오로지 일로만 가겠다고. 다음 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첫 의뢰가 들어왔어. 디자인 작성이 필요한데 내가 해주면 좋겠다. 비용과 조건은 내가 정하는 대로 맞춰줄게. 지은호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규칙들이 깜빡거렸습니다.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아는 척하지 말기. 규칙을 깬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깸은 무례가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오수정이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받을 거야? 지은호는 모르겠어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모르겠음 뒤에는 자존심과 직업의식이 서로를 당기고 미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었을 때 이지혁이 직접 창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약속을 깼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대충 말하고 넘어가는 대신 스스로 가장 부끄러운 문장을 꺼냈습니다. 나 지금 바닥이다. 부모님 앞에서도 서기 힘들다. 그래도 이번엔 변명 말고 결과로 말하고 싶다. 내 실력을 돈으로 사겠다. 감정 섞지 말자. 계약서 쓰고 수정 범위 숫자 받고 일정 못 맞추면 내가 책임진다. 지은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고백의 기억, 거절의 상처, 결혼식장에서의 모욕과 공백 같은 시간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동시에 최근 자신이 직접 따낸 계약과 추가 의뢰, 스스로 증명해낸 일들이 눈앞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의 감정에 끌려가는 일인가? 아니면 직업인으로서 내 실력을 시장에 투명하게 파는 일인가? 두 질문은 닮았으나 결이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은 순수 외주로 하고 작업물의 저작권과 사용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크레딧 표기 방식을 계약서에 적고 수정 요청의 범위와 횟수를 숫자로 적고 일정 지연 시 페널티를 쌍방으로 명시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카페 내에서의 소통은 오수정을 매개로 하거나 메일과 메신저로만 하자고 구두 합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혁은 모두 수용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합의였습니다. 합의는 둘 사이에 불필요한 감정을 넓은 책상 아래로 쓸어 넣어 주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커피숍의 침묵은 모양을 달리했습니다. 서로의 화면을 보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문장을 읽었습니다. 가능하면이라는 말은 필수로로 바뀌었고 보여주기라는 단어는 살게 하기로 바뀌었습니다. 파일명이 오갔고 수정 이력이 쌓였습니다. 오수정은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둘이 인사하지 않으면서도 일의 속도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수정은 둘이 지금 대화하는 거 맞지?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다가 스스로 웃었습니다. 대화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냥 보였습니다. 그즈음 성금 이체가 잠깐 보류되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알림이었지만 숫자 하나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세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바로 계획표를 바꾸고 지연 없이 진행 가능한 일과 아닌 일을 나눠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변명 대신 대안을 앞세웠습니다. 오수정은 납품 동선과 카페 주문 피크 시간을 조정해 창고 앞에 소란을 줄였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붙지 않은 작은 배려들이 서로를 살렸습니다. 이지혁은 밤에 혼자 앉아 종이 한 장에 두 줄을 적었습니다. 변명 대신 대안입니다. 과거 대신 결과입니다. 그 문장은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지만 그 문장이 그를 들게 했습니다.
작업이 막바지에 가까워지자 잠겨있던 말문이 아주 조금씩 열렸습니다. 흔히 듣던 인사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들이 오갔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맞다. 그 문장은 너라서 쓸 수 있다. 이건 내가 더 해야 한다. 어쩌면 그 말들은 사과나 고백보다 더 어려운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몫의 오만을 매만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멀찍이서 공기를 훔쳐보듯 느꼈습니다. 둘이 웃네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웃는다고 말하기엔 이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둘은 웃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박성재가 일부러 늦은 시간에 들렀습니다. 카운터에서 오수정에게 오늘은 아메리카노 말고 따뜻한 거요 라고 말한 뒤 뒤를 돌아보니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까지 가서 멈췄습니다. 야, 이지혁, 왜? 너 지금도 규칙 지키는 거 맞지? 그래. 근데 왜 내 표정은 자꾸 깨어지려 하냐?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를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 건 잘했다. 너답지 않게. 나 요즘 나답지 않다. 그게 너한테 좋다. 둘은 짧게 웃고 다시 침묵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만 가능한 길이와 깊이의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정본의 마지막 줄이 찍혔습니다. 파일은 깔끔했고 수정 내역은 통제되어 있었고 일정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혁이 오래 미뤄둔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은노, 우리 같이 하자. 설계는 내가, 실행은 내가, 한 브랜드로. 이 문장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창고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지분과 책임, 이익과 손해를 숫자로 정리한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적합해서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처음으로 제대로 꺼낸 존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제안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끝에서 서류의 모서리가 아주 조금 구겨졌습니다. 그는 마음속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예전의 모멸감, 오래 이어진 침묵, 견딘 시간의 고독, 그리고 최근 며칠의 건조한 협업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감정이 이를 끌고 다닐까? 세상은 보통 두 개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만 그는 두 개를 동시에 껴안고도 앞으로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규칙을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였습니다. 신뢰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떨어지면 먼지처럼 치워지지 않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오수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도를 늦춰주었습니다. 은호야, 지금 고르면 내가 후회할까봐 겁나는 거 알아. 근데 선택을 미루면 후회만 늘어나. 너답게 골라. 그 말은 위로보다 경고에 가깝고 경고보다 응원에 가까웠습니다. 오수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물러나 카운터로 돌아가 컵을 닦았습니다. 컵의 바닥이 맑게 빛났습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빛이 필요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선배, 저는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말끝은 평소보다 한 톤 단단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규칙을 떠올렸습니다.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아는 척하지 말기였습니다. 그 규칙이 그들을 보호했듯 앞으로도 보호할 수 있을지 가늠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세 가지 규칙을 마음속에서 새로 적었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숫자는 숨기지 않기, 감정은 나중에 말하기였습니다. 두 세트의 규칙이 겹쳐지는 지점에서만 둘의 일이 설 수 있다는 확신이 겨우 생겼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첫 음절이 혀끝에서 굴러나오는 바로 그 순간 카운터에서 컵이 아주 작은 소리로 미끄러졌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깨지지 않았지만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같은 점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일은 늘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오고 그 소리의 크기는 늘 사건의 크기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네 사람은 동시에 배웠습니다. 지은호의 시선이 다시 제안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러움이 도망과 같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펜을 올려놓았습니다.
펜이 망설이지 않도록 손이 기억하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은 잠깐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이 다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답은 이라는 말이 거의 완성될 때 문 밖에서 났고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누구의 발자국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규칙도, 제한도, 그리고 마음속의 새 규칙도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할지 모르는 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말을 끝내지 않았고, 아직 아무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직이 다음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될 것임을 서로가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지은호의 대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양을 바꾸며 태어나고 있으며 그 선택이 가치일지, 각자일지, 혹은 가치하되 각자일지에 따라 두 사람의 일과 마음은 전혀 다른 길로 뻗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이 옳다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그 선택이 만들어낼 파장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